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변이 여부 조사 결과는 빨라도 내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메르스로 인한 격리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명확한 사태 파악과 대처 방안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무능한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도 신뢰를 갖기 어려워 보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위중한 시기 동안 정치 공세를 자제하자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두고 친박계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의 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이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메르스로 인한 격리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오늘도 어제보다 300명이 더 넘게 늘어났다고요? 네,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가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격리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보다 303명이 늘어났는데요. 1,667명입니다. 자택 격리자와 기관 격리자를 포함한 수치로서 감염 확진자 역시 어제보다 5명이 늘어난 3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감염 의심자도 어제보다 무려 133명이 늘어난 601명입니다. 예, 과연 이런 격리 대상자 그리고 의심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정확한 루트는 경로는 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부는 또 메르스 관련 정보를 원천 차단 중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오늘 또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트위터 계정도 닫았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공식 트위터 계정이 오늘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이 때문에 계정이 닫히기 전 팔로우한 1,628명의 네티즌들만 질병관리본부의 이전 게시글을 볼 수 있는데요. 뉴스K가 직접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통화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사실 저기 트위터를 사실 제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예. 어제 누가 이제 지적을 해가지고 봤더만은 내용이 작년 8월달 이후로 전혀 업데이트나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트위터를 일단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내용을 정비해서 트위터 대신에 페이스북으로 할지 메르스 홈페이지를 활용할지 검토하고 재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보 제공 사이트 외형보다 메르스 관련 당장의 시급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들로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노조도 오늘 성명을 내고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가지정병원에서조차 사실이 알려지면 환자 수가 줄어들까 봐 함구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메르스 감염 사태와 관련한 정보와 환자 치료 및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될 텐데 없애버리는 게 이 정부의 공통적인 해결 방법인지 좀 의문입니다. 또 문제가 또 있죠. 사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 될 여당은 집안 싸움을 하느라 바빠 보입니다. 네, 매일 싸우고 있는데요. 오늘 싸움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위중한 시기에 정치 공방을 몰두하는 것은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청와대의 뜻에 동조해 내부 분란을 야기하는 친박계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 말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정책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치권이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다음 주부터 6월 국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정치권이 국민과 수민국 선열한테 계속 낯뜨거운 행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아무리 대표를 하더라도 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본인은 아무런 일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일체범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부분을 그렇게 나무라는 식으로 이 회의를 이끌지 말길 바랍니다. 네,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은 김무성 대표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면서 사태를 매듭지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발언이 있은 뒤에도 김태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수위의 발언을 했더군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회의 중에 한 발언인데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면전에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사퇴를 요구한 건데요. 그 이유는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 철학도 존중하고 또 정치적 선배로서 많은 부분에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픕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수습을 하는데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결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소식도 또 정치권 소식하면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군면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군면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는 1980년 군면제 사유가 된 그 만성 단마진 판정 이전에 이미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김광진 의원실이 제공한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만성 단마진, 그러니까 일종의 그 두드러기로 징병 신체 검사에서 신체 등이 병종을 받았습니다. 현재 5급 판정을 받아서 민방위에 편입된 건데요. 당시의 날짜는 1980년 7월 4일입니다. 하지만 표 하단을 보면은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교안 후보자에게 만성 단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군면제를 받은 게 아니라 면제 판정을 받고 검사를 받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황교안 후보자는 어떤 과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병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면제 결정이 먼저 내려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한 가지 소식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국민모임을 비롯해서 4개 단체가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군요. 네,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진보연대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 단체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더 강한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1야당의 모종과 야합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분열과 부진으로 스스로 국민적 대안이 되지 못했던 진보정당의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는 반성이 오늘 4개 단체 대표들이 드리는 선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은 최근 2차례 재보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모임도 9월 창당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정동영 전 의원이 패배하면서 독자 창당 계획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새로운 길로의 모색이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예, 새로운 진보정당 얘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계속되는 궁금증들이 있죠. 우선 앞서 말한 정동영 전 의원도 그렇고 구 통합진보당의 세력도 끌어안을 것이냐, 안지 않을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김세균 국민모임 대표가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에 관련된 건데요. 김세균 대표는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모임과 함께하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합류할 것을 예고한 겁니다. 이제까지 정동영 의원은 국민모임 취지와 그리고 국민모임이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진보 세력을 실습시키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찬성해왔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의 원래 자기가 밝힌 그런 미랄의 역할을 충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편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선 일정 부분 거리두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합진보당 분들이 세력을 이루어서 진보 정치를 다시 또는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고
밝힌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뭐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출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과연 이번에 진보 세력의 통합선언이 내년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여러 난관을 해결해야 하는 건 자명해 보입니다. 예,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야합이다 이런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는데 이를 극복할 만큼 진정성 있는 연대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